자, 37번 갈게요. 일단 funeral이란 단어 여러분들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장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rugal, feudal, funeral, futile 요 네 개가 많이 비슷하게 생겨서 선생님이 같이 외우라고 하는데 frugal은 일단 검소한이란 뜻이고요. feudal은 중세의란 뜻입니다. 그다음 funeral은 장례식의 라는 뜻이고 futile은 무익한, 쓸데없는, in vain, useless, frivolous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 네 개도 같이 외워놓으십시오. 자, 보시면 자 이제 장례식 산업이 뭐 이런 것들 뭐 저 저널도 있고 매거진도 뭐 북클릿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얘네한테 무슨 출판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이 뭘 하는지에 대한 속성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출판되는데 이런 장례식 산업에 대한 이런 저널이나 매거진 등등은 뭐를 제시하냐면 이 제시하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 정보라는 걸 체크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역사를 제공하는데 embalming이 뭔지 봤더니만 방부 처리란 뜻이네요. 그래서 방부 처리된 역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relation이 나오는 거 보는데 relate to A to B 구조죠. 그래서 전에 가르쳐 드렸듯이 preoccupy A with B든 뭐 identify A with B든 명사로 바꾸면 preoccupation identification 이렇게 명사를 쓰고 A가 명사일 테니까 명사가 올 수가 없죠. 따라서 뭘 써준다? 전치사 of를 써주고 with 전치사 with를 살려주고 B를 써줘서 결과적으로 동사가 명사로 바뀌면 of를 써주고 나머지는 동일하다라고 봤던 거 기억날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시면 relate to니까 relation to로 바꾸고 전치사 of 살려준 거 보일 겁니다. 그래서 현대 관행과 그러니까 현대 관행이라는 것은 이제 장례식 관행이겠죠. 현대 장례식 관행과 고대 장례식에 대한 방법과의 역사적 관계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장례식 산업 전원이나 매거진은 뭘 제시하냐면 방부 처리에 대한 역사와 더불어서 현대에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다는 그런 역사적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as well as 뒤는 읽을 필요가 별로 없겠죠. 왜냐면 B as well as A에서 B가 중요하지 A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떤 장례식 관습에 대한 encyclopedic views, 어떤 백과사전적 어떤 관점이나 일반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관계성을 제시하고 싶었다라는 것이 이제 필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A가 왜 단절이 일어나냐면 embalming의 기원에 대한 어떤 부분을 확립하려고 했든지 라고 나오죠.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 embalming은 앞에 나와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현대 미국 기술의 우월성을 주장한다라는 말은 앞에 언급된 적이 없으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 아메리칸 테크닉스에 대한 우월성에 대한 것과 연결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을 현대의 어떤 관행으로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그래서 A는 이 부분에서 단절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웨더니까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라니까 이거를 했든 저걸 했든 상관이 없지. 이런 funeral literature 즉 funeral 저널이나 매거진이나 부클릿 같은 이런 funeral 문학의 이런 장르들은 결국 뭐 하는 데 도움을 줬냐면 마인드셋을 성사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 어떤 마인드셋이냐면 과거와 그 이후의 세대의 장례를 진행하는 디렉터들로 하여금 어떤 마인드셋을 설정하게 했는데 그 사람의 마인드셋은 뭐냐면 뭘 받고 싶어 했어? respectability 존경을 받고 싶어 했던 그러한 1세대, 2세대의 마인드셋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전혀 연결될 수 없는 단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B를 갔는데 선생님 이걸 보고 되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이걸 알고 있으니까 동사는 뭘로 받는다? 동사는 명사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 즉 역사적인 관계를 제시하는 것은 역사에 관한 이야기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프레젠트를 내러티브로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가 제시문 뒤에 올 수 있구나. 지시어를 통해서 우리가 일단 받아낼 수 있고요. 그래서 얘네는 결국 뭘 포함하고 있냐면 과거의 장례식 방법과 현재 장례식 방법에 대해서 종교적 언어를 포함하고 있고 논리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추상적인 지식이고 일반적인 지식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뭐냐 저기죠. 이거 뭐라고 하지? 하이픈이 아닌데 이거 뭐라고 그러지? 대쉬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들은 진정으로 어떤 그 둘 다의 기원, 즉 종교적 언어나 그런 논리적인 걸 가지고 있는 그런 과거의 그 embalming 그저 시체 방법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신화적으로 설명을 제공하고 있고, 즉 이러한 매거진들은 그들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의 기원은 결국 앞에 나왔던 누굴 받고 있는 거예요? 엠블레밍의 오리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은 미국적 관행을 제시했대. 그 미국적 관행은 여기 나오는 것이죠. 아프리카 테크닉. 그래서 얘네가 훨씬 더 역사적인 궤적, 역사적인 전통이 오래 있는 그러한 미국적 관행을 또한 제시했다는 것이죠. 위치시켰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공했어. 디테일드 익스플레이션을 제공했는데 과거의 모델과 미국의 프랙티스 모델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differ, 다르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라는 개념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on the other hand 한편 반면에 many text highlight specific similarities,니까 많은 텍스트는 또한 공통점과 유사성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B 다음에 C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보이죠. 얘는 differ고 얘는 similarity, common이니까 on the other hand를 통해서 얘네가 대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differ와 similarity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 미국적 관행이 더 우수하고 더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하지만 무슨 성도 갖고 있다? 유사성도 갖고 있고 그 과거든 현재든 그 시체 방부하는 방법이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충동이 흔한 인간의 어떤 일반적인 인간의 충동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 죽은 시체를 하기 위해서 다 필요 없고 그냥 일반적이고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둘 다 과거나 현재는 유사성을 갖고 있다. 얘는 과거 현재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현재 아메리칸 프랙티스 어떤 장례식적 관행이 과거와 다르다라는 것을 하고 싶었어요. 올드하고 다르다, 과거하고 다르다고 하고 싶은데 이건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B와 C는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아까 봤을 때 우리가 A가 연결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일단 우리는 B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C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단 말이야. 근데 A가 사실 여기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보시면 그냥 이게 다르든 이게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든 아니면 어떤 엠블렘의 어떤 기원에 대한 포인트가 확립이 되든 간에 상관없이 이런 장르는 결국 뭐 했다? 퓨네럴 디렉터로부터 어떤 마인드셋을 받았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존경을 받고 싶었다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르든 같든 간에 우월성이 있든 같든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야. 달라서 얘가 더 우월성이 있다고 생각하든 얘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우월성이 없다고 생각하든 말든 그런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유사성을 얻어냈다. 어떤 유사성 마인드셋을 만들었는데 그 마인드셋이 뭐야? 존경을 얻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A가 여기에 B 뒤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D4의 개념을 받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다르다는 개념을 A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라고 그랬으니까 D4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소리잖아. 우월성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거니까 다르지 않다고 봐서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A는 올 수가 없고요. 답은 몇 번이다? B, C, A로 들어가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38번도 그냥 갈게요. 또 끊고 가기 귀찮아서. 자, 38번은 영어 미니 테스트 3강 23번인데 지금 선생님은 일단 단제를 찾기 위해서 좀 읽어보지 않고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19세기에 식단 개혁자들은 걱정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빵을 굽는 것을 멈추는 것보다는 오늘날 음식을 완전히 멈추는 것에 대해서 걱정했다는 것이죠. 이거 전에 영어 독해 연습에서 저번 시간에 바로 설명했었죠. 요리 몇 강이었지? 테스트 3의 40번 문제였습니다. 미니 테스트 3의 40번.
2, 3번이었나? 헷갈리네 갑자기. 어쨌든 저기 요리법에 대한 얘기죠. 아마 그러니까 40번 유형, 요약문문 유형이니까 23번이죠. 왜냐면 거기는 듣기가 없으니까 미니 테스트 3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오늘날하고 과거하고 대조해서 오늘날에는 요리를 완전히 멈추는, 즉 요리를 집에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 of course, surely, sure, clear, clearly, it's true that, it's natural that, definitely, evidently. 물론 명백히 분명히 하지만 여기서 꺾이는 구조 보일 겁니다. 그래, 물론 지금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외식을 많이 해. 과거보다. 즉 집에서 요리를 하지 않고 밖에서 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들은 집에서 과거보다 요리를 요리를 하는데 시간을 덜 보낸다니까. 이 말이나 다 요리를 멈춘다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요 문장은 is true that의 같은 same information이고요. 근데 그러나 하면서 이제 new information 대조 구조가 펼쳐지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날의 가족을 비교하는 것인데 compare A with B니까 명사로 바뀌었으니까 of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comparison of A with B 구조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가족과 이전 세대의 가족이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못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미국인들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노동에 의존해왔다는 것이죠. 음식을 차리기 위해서. 즉 오늘날에 외식이 많아서 요리를 다른 사람에게 노동에 맡긴다. 즉 외식을 하면서 그 레스토랑의 주방장인 다른 사람의 노동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았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have long depended니까 아주 오랫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른 사람들의 노동에 의지해왔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외부의 노동에 의지했다. 요리 노동에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새로운 정보니까 이것에 대한 스페시픽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차이, 즉 이 여성이 이전에 집에서 일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도메스틱 레이버스,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로서 여성이 일했다는 것과 레스토랑에서 일했다는 것, 과거에는 집에서 일했고 현재는 레스토랑에서 일한다는 것이죠. 요리 노동자들이.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는 무슨 전혀는 서로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잖아. 오랫동안 다른 사람에 의지했다는 과거나 현재나 오랫동안 의지했다는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차이점을 얘기했단 말이야. 뭐가 발생했다? 단절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앞에 보니까 이런 poor and white woman and woman color, 즉 가난한 백색이래. 가난한 백인이나 그 다음에 유색 인종, 즉 흑인 여성들이 과거에나 현재에나 다 뭐했다? 사람들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공통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공통점에 대한 스페시픽을 때리고 그리고 차이점을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뭡니까? 그 요리 노동자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지만 과거에도 있었어. 단지 장소만 차이야. 과거에는 집에서 하녀로서 일하고 있었고 현재에는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을 뿐이지 외부 노동자에 의해서 요리를 공급받았던 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야. 그리고 과거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현실에서 야, 집에서 식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상화된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집에서 요리를 무조건 해야 돼. 라는 이상화된 시각으로 바라보면 결국 그것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과거 많은 세대 동안 그 요리를 함으로써 돈을 지불받았던 그런 요리 노동자의 그러한 많은 과거의 세대들조차 다 무시해버리는 게 된다는 거야. 이 사람들 니네 말대로 집에서 요리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고 집에서 요리하는 게 맞다고 하면은 과거에 자신이 요리하지 않고 남에게 요리를 맡겼던 그 사람들은 다 뭐가 된다는 거야? 뭐가 되냐는 거야. 거기서 그 과거에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받으면서 요리를 제공했던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되냐 이거지. 따라서 그것을 너무 이상화시키지 마라. 홈 쿠킹이 이상화된 비전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38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39번 또 단절 찾아봅시다. You might be surprised to learn that there is really no such thing as mental multitasking 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는 아마도 놀랄 거야. 왜 놀라냐면 진정한 멀티태스킹 같은 것은 정신적 멀티태스킹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아, 멀티태스킹이 있다 없다? 정신 멀티태스킹은 없다는 것을 알고 놀랄 것이라는 것이죠. you are the brave human, 그러니까 unusual state 같은 거죠. 일반적으로는 mental mistaking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mental mistaking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unusual한 스테이트먼트를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놀란다는 겁니다. 오, 진짜? mental multitasking 안 돼? 이렇게 놀란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에 대한 이제 제너럴이니까 스페시픽 찾으러 갑시다. 인간의 뇌는 항상 하나의 의식적인 생각을 한 번에 한다. 즉 멀티태스킹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하나씩 의식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니까 멀티태스킹 안 한다가 똑같은 말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Common use of the word multitask actually has two distinct meanings. 두 가지의 다른 의미를 가진데 멀티태스킹의 일반적 사용은 그럼 그 두 가지 의미가 무엇인지가 열거 나열로서 나와야 되니까 이것은 새로운 또 뉴 인포메이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크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정신적이 아닌 물리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 멘탈은 안 된다 그랬지만 피지컬 안 되는 소리는 안 했거든. 그래서 멀티태스크는 결국 정신적 멀티태스킹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멀티태스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nd it is often neither task require too much attention. 어떠한 일도 너무 많은 집중력을 요구하면 안 된다. 즉 동시에 뭔가 두 가지를 할 때 너무나 많은 집중력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지금 그때 두 가지 멀티태스크 개념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할 때 집중력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그런 글이 수능 완성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간접 연계 문제로 출제된 것 같습니다. 정말 지문 좋네요.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driving and talking on the phone simultaneous might not be a problem. 이렇게 드라이빙과 테이킹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보시면 이거랑 똑같은 말 아니야? 둘 다 너무 많은 집중력을 요구하면 안 돼. 그러니까 드라이빙과 토킹은 너무 많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앞에 문제가 예시를 통해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시는 앞문장과 관련성이니까 둘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relatively light, 상대적으로 가볍다, 관심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 집중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앞에 말과 똑같은 말이라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3번 문장 뒤로 봅시다. Do you ever find yourself turning down the radio? 너는 너 자신이 turning down the radio, 라디오를 너 자신이 끄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또는 너의 전화하는 사람에게 네가 have to hang up, 네가 끊어야 될 사람들한테 말한 적이 있냐는 것이죠. Or when you are lost, 길을 잃었거나 갑자기 가스래 미안해. 트래픽, 교통이 갑자기 되게 heavy, 교통이 이제 막히고 이럴 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네가 길을 잃었거나 교통이 막히는 경우는 굉장히 너한테 많은 어떤 주목과 어떤 어텐션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겠죠. 갑자기 이 상황이 나온다는 것은 앞에 쉬우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와는 연결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건 쉬우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건 어려운 상황에서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해본 적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둘이 연결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인하러 갔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however가 뜨면서 difficulty 개념이 나오는 거 보일 겁니다. 따라서 이 for example의 이 개념은 simple의 개념이지 쉬운 개념이지 쉬운 것들을 해야 된다. 즉 relatively light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된다? 대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difficult를 받는 말이 바로 교통체증이 일어나거나 길을 잃는다는 어려운 상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however 뒤에 specific가 아주 적절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몇 번이다? 3번 맞네요. 라고 해서 단절로 찾아내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37, 38, 39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